자, 고3 단과를 올해 수능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2월 15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2월 15일부터 시작할 거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해 줄게. 자, 9일 이때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할 거고, 어차피 우리가 내신은, 고3 내신은 전부 다 기출 문제하고 수특에서 나올 거예요. 수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는 내신 공부스럽게 하시면 문제를 풀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는 다르다. 단순한 계산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신과 좀 차별화된 풀이가 좀 필요하고 정확한 공부 방법을 모르겠으면 단과를 들으시면 됩니다. 있죠. 그래서 수학으로 체제를 맞추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수학은 점수 올리기 가장 좋은 과목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국어나 영어는 변수가 좀 많죠. 매번 시험 칠 때마다. 국어로 제가 이제 담임을 할 때도 국어로 체제를 맞추지 말라고는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로 체제를 맞추지 국어로는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학생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으로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렵거나 쉽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문제는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올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6월, 9월, 그 다음에 사관학교, 그리고 작년 수능 이렇게 4개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유형 변형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시켜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수를 많이 하는 애들 특징을 보면 인강을 많이 들어요. 여기 우리 지금 재수생 많이 와 있죠. 애들의 상담해보면 대부분은 인강을 위주로 듣거든요. 인강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꾸준하게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레벨별 수업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문제씩만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교재가 돼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강을 듣고 나서 뭔가 알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약간의 변형이 되면 문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모르는 분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못하는 거고 공부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인강 들은 시간을 공부한 시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인강 들은 건 공부한 시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강 강사들이 여러분 상태를 잘 모르죠. 저는 계속 여러분들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점수를 만든 거고 여기 붙어 있는 애들 대부분이 한 반 3분의 2 이상은 지금 단과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 뒤에서 좀 보시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최저 맞춰서 가는 애들 지금은 붙어 있는 거죠. 정시는 지금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고 연대 하나 더 붙었고 뭐 성균관대 붙은 애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학교, 학원, 인강, 과외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자, 개념과 기출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재수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수능스럽게 공부하지 않은 것들을 제일 후회를 해요. 여기 학원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좀 수능스러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동네 학원을 가봐야 어차피 내신 준비를 했던 학원이기 때문에 내신스럽게밖에 가르치지 못합니다. 수능스럽게 하는 학원은 여기가 제일 좋겠죠. 종일 수능 준비만 하는 학원이니까. 그래서 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의 단원과 주제가 정해지고 그 주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들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시험장에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풀지를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진짜 좋다. 근데 한 번 듣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능 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변형이 되더라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인강교재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풀고 나면 그 주제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지금 단과 수업은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변형들을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열 몇 개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연습하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한 번에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죠. 그래서 한 번 풀었다가 지웠다가 또 풀었다 지웠다는 이 시행을 반복하는 순간 점수가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시행을 한 번 하면 20은 못 푸는 거예요. 또 한 번 가면 15은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못 풀어나가는 게 된다.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알더라도 변형되면 또 못 푸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3번 풀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안내를 드리면, 재수생들이 보통 상담을 해보면 처음 들어왔을 때 저 기출문제 3번 돌렸는데 4등급이에요. 이런 질문 진짜 많아요. 그거는 기출문제집이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사실은. 그리고 수능은 트렌드라는 게 좀 있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트렌드들을 놓쳐버리면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 빈트가 어긋나죠. 많이 드는 인강 교재에도 보면 풀지 않아도 되는 기출문제 사실 넣어놓은 것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 셀프로 풀으라고 주는 어린 책들 보면 풀지 않아도 되는 거 가지고 애들 가끔 질문 오거든요. 못 풀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선별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로 시간 낭비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문제만 엄선해서 유형에 맞게끔 연계성 있게 공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시기에 맞는 필요한 자료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기에 맞게끔 교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볼 수 있게끔. 근데 교재를 만들어주면 잘 가지고 다니면 좋은데 잘 안 들고 와. 집에 놔두고. 그래서 또 복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기별 있죠.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기도 있고 실전 연습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파이널에 적중 문제 연습하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연간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수업했던 것 중에 적중했던 문제 잠깐 보면 수능에 13번 문제 있죠. 우리 파이널에 원포인트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 보시면 넓이의 차를 이용하는 형태로 출제되는 거. 이런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저 안에 원 빠졌죠. 여기에 원이 있거든. 똑같은 형태로 출제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보고 가시면 수능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들이 평가원과 결의 같은 문제를 연습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새로운 문제를 푼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성적이 잘 받을 수밖에 없죠. fx분의 fx 더하기 fx 제곱의 x-4의 불연속에 대한 존재성 물어보는 문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푸는 방법도 똑같거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적 관리는 거기 이제 브로셔 보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시면 지금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업한 강의는 다 업로드가 됩니다. 혹시나 결성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강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료 나열해준 것 중에 불편한 문제들은 질문해가지고, 그럼 제가 카페에다 글 달아가지고 다시 업로드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면, 해가지고, 답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용해서 학생들 성적 관리를 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해서 저희 1226문제 풀었죠. 한 2달 한 거 그냥 뽑은 건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재수생들 많이 듣는 말은 강의평가 1등 한 적도 있고, 매년 10명씩은 서울연고 의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북, 일산, 부천에서 특강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수강을 해요. 재수생들도 단과처럼 이렇게 돈 내고 추가로 수업을 듣거든요. 그거 제가 항상 1등 했었고, 그래서 매년 재수생과 단과생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듣고 있어요.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 아마 3학년 때 대부분 미적분하고 학통을 시험을 칠 거예요.
그러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긴 할 건데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특강 변형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수능 특강 제가 다 자료 출력해서 정리해가지고 자료 다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 만들어가지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할 수 있게끔 수능 특강 변형 문제도 추가로 드리고 같이 풀고 모르는 거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는 거. 제가 여기서 단과 부천에 전임 단과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매년 성적이 학생들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도 좋았고 믿고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보면 얘는 만점 받은 애였고 맨 처음에 6등급이었나 5등급이었나 그래도 만점 받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45점에서 91점 받았고 얘는 수학 3등급에서 1등급 받은 애고 전국대 한해에 간 애고 올해 이제 서울대 2명 갔고 연대, 고대, 고신대, 의대, 문창대, 의대, 조선대, 치대, 카톨릭 역대, 경성대 역대, 이대 뭐 어디도 많이 들어가요. 중대, 경희대 뭐 전국대는 뭐 엄청 많이 들어가요. 국민대도 몇 장 더 있는데 다 안 넣고 한양대 뭐 2장, 숭실대 인하대는 웬만하면 인하대는 가요. 제가 3등급반을 유지했었는데 거기 있던 애들이 대부분 인하대를 갔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결과 그 중간에 다녔던 애들 인원 빼고 마지막까지 수강한 애들 48명 중에 40명이 2등급 이상 받았어요. 1등급은 15명 정도 나왔었고 연락 안 되니까는 4명이었고 점수 타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시험 붙이면 어쨌든 그리고 3등급반은 작년에 처음 만든 건데 3등급을 받으려면 딱 해야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공부하셔도 3등급을 받을 수 있어. 난 지금 수학을 잘 못해.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따라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1명 중에 25명이 3등급을 만들었다. 그게 최저 맞춘 거예요. 5등급인 애들이 보통 3등급을 목표로 하잖아. 그러면 최저만 맞춰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동국대 간 애가 있어. 학교 어디더라? 본박고인가? 얘 한 명도 이거 이 3등급 반이었는데 최저 맞춰가지고 동국대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2등급 반이든 3등급 반이든 상관없이 중급만 푸시면 돼요. 기출 문제집 하나도 안 사셔도 되고 EBS 하나도 안 사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사셔도 돼. 제가 자료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청소학원에서 하는 컨텐츠가 있거든. 돈 주고 대생들은 사서 푸는 거. 무료로 다 드려요. 비밀리에. 저 공짜로 다 드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 컨텐츠 하면 150만 넘게 나오거든. 1년에. 대생들 푸는 거. 조용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입시 연계라고 돼 있는 거 이건 뭐냐면 그 밑에 입시센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수시하고 정시를 지원하실 거 아니야. 그때 상담이 필요하죠. 원하시면 저도 하겠지만 조대영 쌤한테 부탁해서 학생부하고 이런 거 관리를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지금 고3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학생부가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학생부를 많이 뜯어 고친다 이건 좀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정시나 수시를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상담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표 잠깐 안내를 드리면 14일 날 끝나고 15일 날 바로 개강하는 거예요. 자, 2등급 이상 목표반은 12시, 토요일 12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하는 거예요. 공통부분의 킬러까지 공부했으면 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등급은 2등급 이상반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 2등급 이상이라는 이제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해보면 굳이 2등급 3등급을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나는 어려운 문제를 소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3등급 최저만 맞추기 위해서 가장 그냥 임팩트 있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3등급을 만들고 싶다. 나 많이 푸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냥 주는 것만 풀고 3등급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오시면 돼. 내가 그거보다 좀 더 해서 2등급 이상 가고 싶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미적반도 사실은 좀 미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눠놨는데, 자, 일요일 12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가 수능하고 내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신도 당연히 하고 수능도 같이 섞어서 같이 준비하는 거고, 나는 지금 미적 1도 모른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확통은 언제 하느냐? 일요일 날 4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네. 합통은 뭐 어렵고 쉽고가 별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이 우리 학원의 단과는 사실은 제가 요렇게 제가 이 단과를 대치동도 하고 강북에서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금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 네. 송도는 이 강좌, 공통 강좌 하나만 50, 60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공통 미적분 해도 40밖에 안 돼. 세 과목을 다 들어도 공통 미적분, 확률통계 다 들어도 60밖에 안 돼. 이거 진짜 싼 거야. 다른 학원에 비하면 진짜 싸고, 다른 학원들은 대부분 학원 교재비를 따로 받죠. 저희는 다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뭐 금액적인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면 보통 단과 들어온 학생들은 1년 동안 쭉 같이 해서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두고 이런 애들은 아까 집계에도 넣지도 않았지만 수학은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같이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있죠. 시간이 잘 맞으시면 조금 조정을 하시더라도 금액적인 장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수업은 뭐 당연히 동네생보다 잘하겠죠. 맨날 수능 가르치는데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잘하겠죠. 그렇고 어쨌든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단과를 수강해서 1년 동안 함께 점수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든 시간을 여러분이 내시면 저도 뭐 여기 살기 때문에 질문하고 이런 시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고 생각하시고 필요하시면 단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단과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지? 라전 선생님 아마 바로 연결해서 하실 거야. 잠깐만 계세요.